네,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170쪽에서 175쪽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 우리 주장이 있으면은 찬성과 반대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유찬인에 반해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네, 날짜 있고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네, 그러면 우리가 해볼까요? 학교 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네,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어야겠죠. 네, 다음입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침내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듭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됩니다. 첫 번째 근거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만약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스마트폰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고요. 아무리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스마트폰이 자신에게 있으면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네, 이것도 뒤에 첨가된 내용이에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학교에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네요. 따라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대요. 하지만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방과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근거는 역효과. 다음 이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두 번째는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또 마지막 세 번째 근거,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두 번째 근거라 말한 그 교육은 그냥 첫 번째 근거의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역효과가 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라는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할 때는 여러분 대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직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풍기, 에어컨 이것들이 비말로 퍼질 위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은 선풍기, 에어컨을 안 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안 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주장에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왜 반대를 하는지 근거를 대고, 그러면 지금 그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인 대안을 내야 되거든요. 대안을 굳이 내본다면은 아무리 비말이 전파된다 해도 이 더운 여름에 교실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학생들이 수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되 창문을 열면은 비록 전기가 낭비가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1순위의 가치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라면은 시원하게 공부도 되면서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고 창문을 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처럼 이제 역효과라는 게 첫 번째 근거고, 대안으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한 거고, 두 번째 근거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나요? 뭐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루었죠. 그래서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세요. 찬성. 이제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집중하지 못해 방해가 된다. 두 번째 근거는 선생님이 짚어줬는데 여러분이 뭐 써보세요. 다음 이제 반대 의견. 뭐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겠죠. 못하게 하면 역효과만 일어날 것이다. 또 두 번째 근거 선생님이 짚어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듣는 거랑 쓰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짚어줬지만 써보긴 해보세요. 다음은 171쪽. 자신이 다음 주제로 유치원에 반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한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정리해 봅시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찬성. 학교 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므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반대. 수업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는 현재 제도나 규칙을 반대하는 말로 표현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토론의 특징. 토론의 주제는 현재 제도나 규칙을 반대하는 말로 표현이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현재 제도나 규칙을 찬성하면은 토론할 거리가 없어요. 다시 아까 선생님이 뭐 코로나에서 여러분 등교 계약했을 때 뭐 선풍기랑 에어컨을 틀면 안 된다가 현황 주제인데 여러분이 현재 제도나 규칙에 반대를 안 해. 선풍기랑 에어컨 틀면 안 되겠네. 코로나 퍼지니까. 그러면 이제 토론할 거리가 없는 거죠. 왜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그거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날씨가 몇 도인데 선풍기나 에어컨 틀어야지 하면 이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풍기랑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로 토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게 찬성 측이고 반대 측은 이제 현 상황을 유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이 먼저 발언 기회를 얻어가는 거예요. 토론의 순서가 있어요. 찬성 측이 맨 처음에 말하고 그다음 반대 측이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대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 측이 말하고 찬성 측이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찬성 측이 말하고 반대 측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171쪽 맨 아래쪽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정해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근거를 써보세요. 여러분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근거를 정할 때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정하진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네,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글로 쓰기.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생각해.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네, 이거 172쪽의 내용이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게임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규칙을 정해서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면 돼. 나는 이제 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보면 됩니다. 다시 이거 봤죠?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과제입니다. 다음 172쪽 그대로 학생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봅시다. 여러분이 뭐 찬성 반대의 입장을 뭐 여러 데서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3개 적어보는 겁니다. 근거 3개. 뭐 찬성이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공부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즉각 물어봐서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거 적어볼 수 있겠고 뭐 반대라면은 수업에 집중을 안 하게 된다. 보나마나 핸드폰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제 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국어가 이래서 좀 힘듭니다. 쓸 내용 정리하기, 의견에 대한 글의 내용 조직하기,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히 공책에 써보세요. 우리 개요 짜는 거 전 단원에서 해봤죠. 네, 해보고 조직한 내용 글로 쓰기.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설명한다.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글을 쓴다. 처음, 가운데, 끝이 잘 구분되게 쓴다. 단락 지키고 하는 게 좋아요. 다음 고쳐쓰기.
맞춤법, 띄어쓰기, 어색한 표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은 없는가를 점검해 보면 돼요. 다음은 174쪽. 자신이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적절한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등교 계약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고 내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지, 더욱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해주는지, 아니면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는지 그냥 스스로 체크해 봅니다. 다음, 그 밑에 뭐 친구가 쓴 글을 읽고 잘한 점을 말해 보세요 있는데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신이 쓴 글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된 낱말을 찾고 그 낱말의 여러 가지 뜻을 써봅시다. 뭐 우리 이거 했었죠. 뭐 다리, 뭐 안경 다리, 사람 다리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쓴 글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적어봅니다.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과제 제출할 때 여러분이 사진 찍어서 제출하잖아요. 선생님이 보다가 찾았는데 여러분이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텅텅 비워놓으면 안 돼요. 다음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봅시다. 여기 채우면 돼요. 다음 이제 이거. 네, 이렇게 하면은 글쓴이의 주장 단원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175쪽까지 과제를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